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이번 학기에 하는 토익 동영상 강의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수업인데, 교재 내용은 이제 수업 자료에 있는 17쪽입니다. 수업 자료 17쪽에, 유닛 12라고 되어 있고, 관계사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영어에서 가장 이제 어렵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근데 이제, 의외로 이게, 관계사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신다면, 수업 내용을 잘 따라와서 연습을 많이만 하시면, 이 부분이 의외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냐면, 생각보다는 쉬운 부분이고, 마치 이게 초등학교 수준의 어떤 수학 같은 느낌, 그러니까 딱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공식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이제 특이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기본 공식을 외우는데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본이 뭐냐면, 자, 일단 관계사라고 하는 요 알려진 단어들은 종류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후부터 해가지고 후라든지 아니면 which, 이게 whose, 그 다음에 which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관계 대명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름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관계 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that은 뭐냐면 이게 who 대신에 that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whom도 whom 안 쓰고 that을 써도 됩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근데 who는 안 돼요. which 자리에도 which 안 쓰고 that을 써도 되고.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요것들을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when하고 where, why, how. 요 품사부터 먼저 외워야 돼요. when, where, why, how라는 요 네 가지 단어가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요거를 이제 이름을 관계 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자, 이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거 이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단어는 한 개예요. 후라는 단어 한 개인데,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명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위, 단어는 한 개인데, 품사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하는 역할을 지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 그럼 당연히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부사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관계 대명사가 접속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부사처럼 쓰인다라는 이 말에 가장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아주 유명한 예문 중에, 자, 요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예문이, we have about 20 workers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컴마가 나왔어. 컴마가 나오고, most of, 가로, are from, Southeast Asia 이렇게 나왔다 쳐. 자, 이 문장입니다. 우리말 뜻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는 약 2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합니다. 약 2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 대부분이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한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이 자리에 dam이 들어가는 게 답인지 whom이 답인지 하는 문제가 나왔다 치세요. 자, 이러면 그냥 발음상 보면 당연히 뭐가 정답이냐면 most of 다음에 딱 이거 딱 달라붙는 게 most of them이 답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근데 정답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most of them이 답이 아니고 whom이 답이야.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주 쉬워요. 이 구조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쉽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them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대명사예요. 근데 이것도 대명사는 맞아. whom도 대명사는 맞습니다. 그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 of가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명사들이에요, 이게. 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댐은 명사에서 끝입니다. 끝인데 whom이라는 단어는 명사이면서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놈은 지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동사가 두 개 나왔습니다. 동사 두 개 나왔으니까 당연히 가운데는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most of them만 쓴다라고 하면 접속사가 없는 상태니까 동사 두 개를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관계사가 일종의 접속사처럼 쓰이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그러면 이게 관계사가 접속사의 한 종류니까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갑니다. 접속사이니까 뒤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라는 문장에 따라 붙어요. 따라 붙고 합쳐가지고 접속사 주어 동사를 합치면 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는 역할이 무슨 절 역할을 하냐면 이거는 항상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사람 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이것도 사람이 나와야 되고 요거는 그냥 명사만 나오면 돼요. 자, 요거는 그냥 명사가 또 나오는 거고 이게 특징이야. 자,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요 절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 절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말 번역이 땡땡땡 여기다 적을게요. 땡땡땡 하는 사람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땡땡땡 하는 명사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요렇게 번역되는 관계를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빠진 게 뭐냐면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역할을 했냐면 명사 역할도 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뒤에 따라 붙는 문장에서 문장의 가장 기본이 주어, 동사, 명사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문장의 기본 형태에서 후가 지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따라 붙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이 후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명사가 하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후라고 하는 게 격이 있잖아. 이게 주어 역할하는 주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문장에서 주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운 거냐면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문장이라고 외워도 되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불완전한 건 아니고 이 후라는 단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지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쓰는 게 맞는 거고 whom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묶어줍니다. 요거 묶어주고 요렇게 꾸며준단 말이에요. 꾸며주는 거니까 땡땡땡땡 하는 명사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요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거는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어, 동사, 명사라는 기본 문장 형태에서 이게 whom이 목적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 뒤에는 요 명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정해진 겁니다. 자, 요 두 가지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토익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쪽 부분이에요. 앞에 사람이 나와 있고 뒤에 가로가 비어질 거란 말이에요. 가로가 비어지고 그 다음 자리에 주어 없이 동사부터 바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답이 후가 답인 거예요. 물론 대도 가능하지만 자, 요거를 이제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패턴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hom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는 쓰는데 뒤에 명사를 안 쓴단 말이야. 자, 요게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소유격입니다. 이거는 소유격이에요. 이건 대수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소위 my나 your이나 his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후주는.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요 명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묶어주는 거예요. 요게 문장의 주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요게 주어야. 그럼 뒤에 이제 동사부터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끔은 주어는 나오면 뒤에 동사 뒤에 이제 명사를 안 쓰겠죠. 빠진 게 요 두 단어에 합친 게 요 자리에 대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치는 이제 격이 없단 말이에요. 주격, 목적격 다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요 형태에서 요거를 안 쓰거나 아니면 요거를 안 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반면에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 대명사 얘기였고 반면에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부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뒤에는 요까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자리에 부사를 써야 되는데 요 부사를 안 쓸 뿐이야. 앞에 명사 나오고 똑같아요. 땡땡땡땡 하는 명사.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부사를 안 쓴다라고 안 쓰고 요거는 명사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부사를 안 쓴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부사라고 하는 게 문장에서 딱히 하는 역할이 없어요. 없다 하더라도 문장 구조는 성립이 된단 말이야. 자,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쓰던 말이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 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왜 완전한 거냐면 원래 문장이 주어, 동사, 명사까지만 있으면 문장은 기본 골격은 갖춰진 거예요. 부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표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 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없고 관계 부사는 뒤에 부사가 안 따라붙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불완전한 거지. 근데 이제 편의상 한국에서는 요거는 불완전한 문장, 요거는 완전한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이제 나오냐면 관계 부사가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when이 답이냐, where이 답이냐, why가 답이냐, how가 답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게 뒷문장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니까 판단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뭘 보냐면 요 앞에 있는 요 명사가 when의 경우에는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where 같은 경우는 장소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why 같은 경우는 이유를 나타내는 the reason 같은 단어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how는 방법을 나타내는 방법 명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토익 시험에서 많이 안 나와요. 토익 시험에서는 요렇게 잘라가지고 관계 부사보다는 관계 대명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거예요. 관계 대명사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기본 사항들이고, 자,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요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내용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의 수업 자료의 18쪽입니다. 18쪽에 프랙티스 문제로 넘어가 보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관계 부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열어놓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열어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입니다. You will be assigned to a mentor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당신은, 멘토에게 할당되어질 것입니다. 소위, 당신에게 멘토라는 분이 한 분 따라 붙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멘토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1번입니다. 땡땡땡, 멘토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붙는 말들은 멘토는 멘토인데 어떤 멘토인가 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땡땡땡땡 하는 그 멘토에게 당신이 할당되어질 거란 얘기예요. 자, 관계대명사 구조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가로 다음에 will give you가 나와. 여기 이 자리가 가로가 비워지고, 그죠? will give you. 당신에게 주게 될입니다. 자, 뭘 주냐면 more training, 더 많은 훈련을 해주겠죠. 뭐에 대해서? on how to use the software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관해서 당신에게 더 많은 훈련을 주게 될 그 멘토에게 당신이 할당되어질 것이다 라는 식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동사가 이게 be assigned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한번 또 동사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will give가 또 동사예요. 동사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게 접속사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근데 접속사라는 놈은 원래 뒤에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없어. 이거 동사부터 바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속사 종류 중에서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뒤에 주어를 안 쓴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관계 대명사로 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가면 which, 요것들입니다. who, whom, whose, which 중에서 고르는 건데, 자, 보기를 보세요. whom, who, whoever, whose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whoever라고 하는 거는 who하고 whoever의 차이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ever가 붙은 단어들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 거는 똑같아. who는 뒤에 동사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ever가 붙는 경우도 뒤에는 똑같이 가시면 돼요. 뒤에는 똑같이 동사 플러스 명사야. 근데 who하고 whoever의 차이가 뭐냐면 who는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에요. 근데 whoever라는 이 ever가 붙은 단어들은 명사를 안 씁니다. 이렇게 특징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ever,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enever, wherever, however 할 것 없이 모든 ever가 들어간 단어들은 앞에 명사를 안 쓰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문장에서 보시면
멘토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whoever는 답에서 빼야겠죠. 정답에서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D를 보세요. 보기 D를 보시면 whose가 나오잖아. whose의 특징은 whose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가로 다음에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whose는 답이 안 돼 또. 그러니까 C하고 T는 답에서 뺍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게 A번하고 B번에 있는 whom하고 who 중에서 답을 고르면 되는데 당연히 whom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 안 쓰는 거. who는 주어 안 쓰고 동사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보는 게 주어 없고 동사부터 나왔단 말이야. 정답은 당연히 who가 답이겠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 성급하게 푸시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에서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 나가다 보면 영어 문장의 구성 원리가 눈에 탁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혼자서 준비를 좀 더 하시다 보면 토익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오피스 야드라고 하는 곳이 뭐 회사 이름이겠죠. 오피스 야드라는 이 회사는 has a variety of office furniture and supplies that you need when you start a new business. 자, 이거는 단어 선택 문제네요. 그죠? 관계사 문제 아닙니다. wide, significant, indifferent, representative. 다 형용사들입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제 2번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일단 암기가 돼야 돼요. A variety of라고 하는 게 합쳐가지고 우리말 뜻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뭐의 다양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합쳐가지고 다양한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수거처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건데 하필이면 우리가 보는 문제는 이 자리입니다. 어하고 명사 variety 사이에 가로를 비워놨어. 그럼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형용사 중에서도 다양한이라는 이 단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wide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될 내용은 a wide variety of를 통째로 묶어서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a wide variety of라는 표현을 외워둔 상태에서 wide라는 단어는 써도 되고 빼도 되고 하는 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variety of만 나와도 다양한이 되는 거고 wide variety of라고 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을 다시 해봅시다. 오피스 야드라는 그 가게는, 회사는 has a wide variety of입니다. 아주 다양한 오피스 퍼니처입니다. 사무용 가구와 supplies가 이제 사무용품입니다. 사무용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무용품과 가구냐면 that you need,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이거 관계대명사죠. that you need 가로를 묶으시면 되겠죠.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가구와 비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When you start a new business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당신이 시작할 때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who, whose, of which, how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을 잘 보시면, 자, 이거 지웁시다. 자, 지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3번 문제가 safety clothes예요. 안전복장입니다. 안전복장은 should be worn. 반드시 착용되어져야 됩니다. should be worn이니까. 자, 누구에 의해서? by anyone. 자, 일단 by anyone까지 갔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지 안전복은 착용되어져야 돼요. 근데 요 anyone이라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설명하는 말이 이렇게 따라 붙은 거예요. 땡땡땡땡땡 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반드시 안전복은 착용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다시 구조를 보시면 가로 다음에 duties involve working in the plant입니다. 자, 가로 duties예요. duties가 의무죠. 임무입니다. 자, 그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임무입니다. 임무가 involve 포함하는 거잖아요. 자, 뭘 포함하냐면 공장 안에서 일하는 거. 그걸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 자체는 주어, 동사, 명사까지 나온 거예요, 이미. 완전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관계 부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잘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고 요거예요. 소유격, 후즈. 자, 요걸 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후즈라는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자, 집어넣는 순간 whose 플러스 명사, duties가 명사잖아요. 이걸 한 단어처럼 취급하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관계 부사가 아니고 왜 요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기본 조건이 요겁니다.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요 명사죠. 요 명사하고 관계 대명사 요 놈하고는 항상 관계가 동격 관계가 성립될 거예요. 번역을 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착용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어떤 사람의 임무죠. 그 사람의 임무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의해서는 반드시 안전복장이 착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누구누구의 명사, 저 앞에 있는 선행사하고 요거를 같은 걸로 취급하시고, 그죠? anyone의 duty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임무가 뭐뭐를 포함한다라고 번역되는 경우에는 아, 이게 소유격이 들어가는구나. my나 your 같은 종류의 성격의 단어가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whose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요 whose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아니고 사물 명사가 나와도 whose 플러스 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뭐뭐의 명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3번 문제가 원하는 거고. 자, 4번입니다. 미즈 한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이제 단어 문제예요. who has been, 이거 관계대명사는 who has been 이미 나왔죠. 자, with the company for more than a decade입니다. a decade가 10년이니까 10년 이상 동안 그 회사와 함께 있었던 그 미즈 한이라는 사람이 is 땡땡땡 for the position입니다. 자리에 리저널 매니저가 이제 지점장이란 말이에요. 지점장 자리에 자격이 됩니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1차 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am, is예요. is가 나왔어. is 다음에 들어가는 형태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am, is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되냐면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토익 시험에서는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다. 거의 100%입니다. 자, is 다음에 형용사 와야 되는 거니까 A, B, C, D 중에서 형용사. 자, B에 있는 qualifying, C에 있는 qualified 중에서 골라야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수거처럼 이제 하나만 더 외웁시다. 자, 중요한 게 is qualified for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아주 되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is qualified for라는 이 표현 자체를 이렇게 딱 외워놓고 나서 이게 뭐뭐에 대한 자격이 되다라고 번역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번역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think I'm qualified for the position이라고 하면 내 생각에 나는 그 자리에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이제 면접에서 자기 자신 어필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I'm qualified for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단어 공부하는 거고 문법과 단어를 결합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whom, which, what, where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계사 쪽으로 다시 넘어갔어. 자, 그 중에서 이거 또 외워둬야 될 거. 이 what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영어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제 이 what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관계 대명사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같이 묶어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what이라는 단어는 이름을 생각하지 말고 what의 특징은 앞에 명사가 없어요. 뒤에도 요 형태에서 요 명사를 안 쓰거나 아니면 이 명사를 안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위 what의 특징은 앞에도 명사가 없고 뒤에도 명사가 없어. 또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도 명사가 없어. 이게 what의 특징이에요. 요것만 딱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앞에 보니까 as a place라는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명사가 나왔으니까 일단 what은 탑에서 빼시고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whom은 또 왜 빼야 돼? whom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place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안 돼. 일단 빼세요. 자,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이제 which 아니면 where만 남았어. 그러면 which와 where의 차이는? which는 뒤에 문장에서 주어나 명사가 하나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어때요 또? You can feel. you가 주어, feel이 동사. The homest atmosphere. 명사가 나왔죠. atmosphere, 분위기입니다. 주어, 동사, 명사 다 나온 거예요. 완전한 문장인가?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when, where, why, how로 가야겠죠. 답은 where의 답입니다. 그죠? 자, 5번 문제 정답은 D입니다. 관계 부사예요. 자, 번역만 해봅시다. Many of the food critics입니다. 많은 음식 평론가들이 described, 설명했는데 그 식당을
as a place, 어떤 장소로 묘사를 한 거예요. 어떤 장소냐면 where you can feel the homest atmosphere. 당신이 가장 집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많은 음식평론가들이 그 식당을 묘사하고 있다. 이 정도로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1차 시는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해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부사까지 한 문제 풀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 마지막 이제 2차 시 강의에서 6번부터 남아있는 16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고 나중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